이제 이체에 대한 이제 상상력이 잘 되면 확실히 편한 단원이기는 한데, 자 일단 이제 공간도형, 그러니까 이체를 얘기한다는 뜻이고, 이제 이쪽이 이제 뭐 어려울 수는 있어. 그 어려운 이유는 이제 입체를 우리는 평면으로 공부를 할 거잖아.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제 머리를 잘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뭐 또 별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40쪽에 있는 거 보면 이제 위치 관계에 나와 있거든. 자 쭉 볼게 그냥. 자 평면의 결정 조건이래. 평면. 그러니까 평면 하나가 생기려면 어째야 되냐 이건데, 그러면 이거의 전 단계는 직선이 생기려면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자 우리 중1 때인가 점이 하나 있으면 직선은 너무 여러 개가 생긴다. 근데 점이 2개 있으면 직선이 하나가 결정된다. 이런 것처럼 이제 평면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만약에 거기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얘는 직선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점 3개가 쭈루룩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직선밖에 안 생기는 거지. 평면이 생긴다고 할 수 없어.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쉽게 말해서 삼각형이라는 평면 도형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점이 3개가 되면 이제 평면 하나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고, 2번은 한 직선과 거기 있지 않은 점. 자 이렇게 되면 또 평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3번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이런 거. 그리고 4번은 평행한 두 직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치하는 거 빼고 직선 2개가 있으면 평면이 생긴다. 이런 얘기 이제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이제 그래서 직선 2개. 요게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우리가 보통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하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일치하는, 평행하는 거, 일치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잖아. 거기에다가 하나가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책에는 이제 일치가 빠져 있긴 한데 꼬인 위치라는 게 있어. 꼬인 위치. 자, 꼬인 위치라는 건 뭐냐면 일단 평행도 아닌데 안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니까 평행 아닌데 이거는 안 만나지 절대. 그래서 이런 게 꼬인 위치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게 이제 꼬인 위치인 거고. 그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자, 평면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 이런 평면이 있는데, 자, 직선과 얘가 어떻게 만날까? 뭐 이걸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포함된다. 포함된다라는 건 이 평면 위에 직선이 있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책을 하나의 평면이라고 생각하면 직선이 그냥 이렇게 있는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한 점에서 만나고 평행하다. 평행하다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러면 직선과 얘가 안 만나. 이거 이제 평행인 거야. 여기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저기 가서 이제 만나게 되겠지. 뭐 이런 거다. 그다음에 두 평면의 위치 관계는 만난다, 평행한다. 자, 만난다라는 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런 평면이 있고 이렇게 가는 평면이 있는 거야. 이런 평면이 있다고 해보자. 자, 이렇게 이제 만나는 평면이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이렇게 한 건 뭐냐면 이제 교선이야, 교선. 둘이 만나는 선이 되는 거고, 아니면 평행하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평행한 거지. 뭐 이렇게 해볼게. 이 책상이 하나의 평면이고 얘가 뭐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이제 만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평행한 거. 뭐 이 정도 상황이다. 그거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직선과 평행, 뭐 평면의 평행 수직 어쩌고 나와 있는데, 자, 그거 관련해서 한번 봐볼게. 자, 이것도 뭐 되게 당연한 얘기면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만 생각하면 되거든. 자, 1번 보면 직선 L과 평면 알파. 보통 평면을 문자로 할 때는 알파 베타를 많이 써. 자, 한번 쭉 봐볼게. 이거는 쓰면서. 자,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있는데 얘네가 평행이 돼. 자, 요럴 때 L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어. 자, 그럼
그러면 이 베타와 이런 놈이 있을 때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 m이라는 게 있다는 거거든. 자, 이럴 때는 L과 M이 평행할 거다. 자, 이렇게만 놓고 보면 되게 뭐 말이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거거든. 자, L과 알파가 평행하대. 자, 요거를 알파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이제 평행한 게 있어. 자, 이랬을 때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대. 자, 얘가 알파.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어.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여기서 만날 거 아니야? 이게 교선 M이고 M과 요 L이 평행하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이제 알파라는 게 있고 이제 어떤 직선이 딱 있어. 그래서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교선이 될 거고. 아씨, 이렇게 그림이 안 나오네. 자, 다시 그냥 이게 우리가 실생활로 느껴보자.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오늘따라. 자, 다시 뭐 이렇게 봐볼게. 이렇게 봐볼게 그러면. 자, 얘가 알파야. 그리고 평행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흰색이 있어. 지금 직선이. 얘를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있대. 그러면 교선이 요거잖아. 그럼 이 분필과 얘가 평행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사실 복잡한데 막상 그림으로 나오면 되게 그냥 눈에 보여. 이게 평행한 게.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제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있대. 두 평면이 평행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감마와 만날 때 감마라는 평면이랑 만날 때 교선 이 L, M이 생길 건데 그놈들끼리 평행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랑 얘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어떤 평면이 이렇게 딱 뚫고 지나가. 그럼 교선이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생기겠지. 그럼 얘네는 또 평행하겠지.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자, 평행한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번에도 있고, 자, L이 알파에 포함될 때 L이 알파에 포함되면 L과 베타가 평행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번에도 해보자. 자,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근데 얘가 여기 있대. 그럼 저 분필이랑 얘도 평행하겠지. 반대로 분필이 요 위에 있어도 요 위에 있는 직선과 얘는 평행할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4번은 평행한 두 직선. L, M이 평행하대. 자, 이래 놓고 L 포함하고 그 다음에 M 포함 안 하는 이런 평면 알파는 M과 평행이 돼.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있는 거야. 평행하게 있는데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는 알파가 있대. 그러면 얘를 내가 여기다가 놔볼게. 그럼 이런 상황이야. 이때 이 바닥이랑 흰색은 평행하겠지. 뭐 이런 얘기 또 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은 평면 알파가 있고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피가 있어. 알파가 아닌 점피가 있다고 해볼게. 자, 이랬을 때 요거를 지나고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 L, M이 있는 거야. 자, 요게 있는 평면 베타가 있대. 요때
알파랑 베타는 평행하다. 얘도 되게 이제 당연한 얘기거든. 자, 책상이 알파야. 근데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대 이렇게. 근데 요 점을 지나고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럼 얘를 지나면서 알파에 평행하려면 뭐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고 뭐 이러겠지. 그럼 직선 두 개 있으면 평면 하나 생긴다 그랬잖아. 그 평면이 결국 얘랑 평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게 이제 간단한 거고. 자, 그다음에 6번. 자, 6번은 서로 다른 평면 3개가 있는데 알파, 베타가 평행이고 그 다음에 얘네도 평행이고 얘네는 알파랑 감마도 평행인 거야. 자, 뭐 이것도 뭐 직선으로 옮겨봐도 뻔한 얘기고. 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 평행이야. 근데 베타랑 감마가 또 평행이야. 그러면 요거 빼도 평행하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막 쓰면서 막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상 문제에서 그림을 보면 되게 당연한 거여서 크게 막 고민할 거리가 아니고 이제 2번이랑 3번에 있는 거는 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래. 자, 이것도 뭐 이제 칠판에 적을 것도 없고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있대.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요 사이에 각을 얘기하려면 붙이라는 소리야. 둘 중 하나를 평행이동을 딱 시켜. 그랬을 때 만나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이 있고 정면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볼게. 꼬인 위치를 보통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자,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야. 근데 뭐 요 직선을 저리 갖다 붙여버렸어. 갖다 붙여버리면 이런 상태가 돼버리겠지. 그때 이제 이 각도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관계 해가지고 뭐라고 나왔는지 봐볼게요. 저 그림도 보면서 직선 L이 평면 알파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하면 L과 알파가 수직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뭔 얘기냐면 이제 평면이 딱 있어. 어떤 직선 L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 평면과 수직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직선들이랑 다 수직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간단하게 이거야. 이 손바닥이 평면이야. 근데 이 흰색이 얘랑 딱 수직이라고 얘기하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과 다 수직이면 얘는 평면과 수직이다 라는 건데 자, 정의는 이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직선 두 개만 따져보면 돼. 직선 두 개만. 내가 아까 그 직선 두 개가 평면을 이룬다.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야. 자, 여기를 다시 보면 어떤 직선 A이 이 평면과 평행한지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있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 어떤 두 직선이 있을 수 있잖아. 자, 파란색 직선이 요 주황색 둘 다 수직하면 얘랑도 수직하고 쟤랑도 수직하면 얘는 L과 알파가 수직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뜻이 이제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정육면체를 한번 그려볼게. 아니, 직육면체 이렇게 있어. 자, 그럼 봐봐. 딱 봐도 자, 얘가 이 밑면이랑 수직이겠지. 딱 봐도 위에서 바로 꽂았으니까 수직이야.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요 놈이랑도 수직이고 저 놈이랑도 수직이거든. 자, 밑면에 있는 두 직선을 골라봤더니 두 개가 수직이야. 그럼 무조건 다 수직인 거야. 자, 그럼 뭔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 자, 밑면에 있는 요런 대각선이 있잖아. 이 대각선이랑도 수직일 거야.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선도 있잖아. 꼬인 위치긴 한데 요 주황색을 저걸로 딱 보내. 그럼 또 수직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조금 오히려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번에 있는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요 내용이 좀 중요한데 자, 봐봐. 정의는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려면 정의는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해야 된다. 이게 정의가 맞아.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수직한지를 파악하려면 직선 두 개만 보면 된다.
그 말은 직선 두 개랑 평행하는지를 확인했어. 그러면 평면과 다시 직선 두 개와 수직하는지를 확인했어. 그러면 평면과 수직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고, 그 말은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이랑 다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오히려 중요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 도형, 입체 도형에서 이 직선이 저 평면과 수직이냐를 알아내야 되는 문제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내가 이 녹색 선을 얘기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는 어떤 선이 있다고 해보자. 그냥 여기에 뭐 이런 선이 하나 있는 거야. 이런 직선이. 그럼 주황색과 이 흰색이 수직일까를 생각할 때 주황색이 밑면과 수직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 흰색이랑도 당연히 수직이다. 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밑면과 수직이라는 걸 확인할 때 직선 두 개만 확인하면 된다. 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상 거의 상식에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일단 그 오른쪽 41쪽에 있는 거 이제 두 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247번 있는 줄로 있는 문제 있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 요거는 그냥 안 찍어도 될 것 같고, 바로 247번부터 줄로 저 직육면체 가지고 하는 거 한번 살짝 가볍게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247번은 자, AB와 만나는 모서리를 다 구하래. 뭐 너무 쉽지? 자, AB가 요거란 말이야. 얘랑 만나는 뭐 거의 뭐 중1 문제나 다름없네. 자, AB랑 만나는 놈들은 누구 있을까?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뭐 그 놈들이겠지. 이건 그냥 쓰지 말자. 자, 그 다음에 AB와 평행. 자, AB와 평행한 거 찾아볼게. 누구 있을까? 얘랑 평행한 저쪽에 CD 하나 있고, 또 GH 저 아래쪽 B 아래쪽에 또 EF까지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있다. 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간단한 거고. 자, 그 다음에 249번 보면 AB랑 꼬인 위치. 자,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보자. 자, AB가 이거란 말이야. 자, 꼬인 위치는 아무튼 이런 거 생각하면 돼. 평행하지 않고 안 만난다.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자, 누구 있을까? 누구? 좋아. DH. 또 EH 좋고. 또 CG도 마찬가지. DH랑 거의 같은 입장에 있는 놈이고, 또 GF 있겠지. 이렇게 있겠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살짝 표현을 해보면 얘랑 꼬인 위치에 있는 놈, 자, 요거 이런 놈들이 이제 평행하지도 않으면서 만나지도 않는 뭐 이런 놈들이 될 거다. 고 얘기할 수 있고. 참고로 EF랑 GH랑 CD는 평행하면서 안 만나는 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안 만나는 놈 골라라 하면 여기 있는 7개를 다 얘기하면 되는 거네. 자, 그다음에 250번. 자, 250번은 AB를 포함하는 면. 자, 얘는 뭐 이제 적지 말자. 자, AB 포함하는 면은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지. 윗면이랑 앞면. 뭐 이렇게 이제 두 개 있겠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251번. 자, 그러면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
A, B랑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은 몇 개 있을까? 두 개 있겠네. 좌우 있겠지. 왼쪽 면이랑 오른쪽 면이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AB와 평행한 면은 누구 있을까? 평행한 면. 그렇지. 일단 아래 AB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뒤 AB랑 평행한 거지. 이렇게 이제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평행한 면 할 때 아까 우리 막 1번부터 쭉 막 있었던 거 있잖아. 뭐 그런 내용들인데 그냥 눈으로 보면 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253번은 자, 면 AFB와 만나는 면이 자 AEFB면 앞면인 거지. 자, 앞면과 만나는 면 몇 개 있어? 네 개 있지. 좌우 그다음에 위아래 이렇게 이제 네 개가 만납니다. 오,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54번은 면 AEFB랑 자, 얘랑 평행한 면, 얘 앞면인데 앞면이랑 평행한 면은 누구야? 뒷면 되겠지. 그래서 뭐 간단한 내용이다. 꼭 보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259번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보너스로 여기서 수직 대비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이 그림을 보고 해보자. AB랑 수직인 면 몇 개일까? AB랑 수직인 면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AB와 수직인 모서리는 몇 개 있을까? 누굴까? 자, 수직인 모서리 봐봐. 자, 얘 수직이지.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야. 만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저 뒤에 있는 얘도 AB랑 수직이지. 요것도 수직이고, 요것도 수직이고, 요것도 수직이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지, 수직인 게. 자, 이거를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야. 자, 일단 뭐 하나하나 눈으로 보면서 찾아도 되고, 또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자, 수직인 면을 내가 먼저 얘기할 이유가 있는데, 자, 수직인 면에 있는 모든 모서리들이 다 수직인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모서리와 얘는 수직이 되는 거야. 왜냐면 직선과 평면이 수직하면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들이 다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대각선 같은 것까지 물어본다면 대각선까지 다 포함해서 다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8개가 있는 거지. 좌쪽에 있는 모든 모서리랑 수직인 거고 우쪽에 있는 모든 모서리랑 다 수직인 거니까 총 8개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대각선 같은 것도 마찬가지. 뭐 예를 들어서 CF 얘랑도 이제 수직인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수직인 게 보이면 땡큐고 잘 안 보인다 싶을 때 이제 이런 걸 생각하라는 거야. 아, 이게 뭔가 헷갈리는데 싶을 때는 혹시 저 노란색 선이 포함된 평면과 수직인지를 보면 그게 확인이 되면 무조건 수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얘는 뭐 눈에 보이지. 이 보라색 선을 한가운데로 샥 보내버리면 이렇게 이제 딱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수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간 쪽 특히 이제 공간 좌표가 뒤에 있는데 그거 말고 공간 좌표는 이제 식으로서 푸는 게 많다 보니까 공간 도형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평행 이동을 상상으로 잘 시켜야 돼. 저 보라색 선을 뭐 저쪽으로 옮겨보고 뭐 이런 거를 좀 잘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뒤에 B 단계 가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잘해야 되는데 간단한 문제지만 또 생각을 잘해야 되는. 자, 이거 지금 정육면체야 일단. 자, 여기에서 두 직선이 있대. BD랑 BD 요거랑 그다음에 TF. 자, 요게 있는데 얘랑 그다음에 네 점이 A, C, E, G. 자, 요걸로 만들 수 있는 평면의 개수를 다 이제 적으래.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요런 거를 할 때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면서 쭉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평면이 언제 생기나에 대한 조건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윗면 생기겠지 일단. 윗면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빨간색 선이랑 점 A 이렇게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있으면 평면이 생긴다 그랬잖아. 이렇게 평면이 생기는 조건을 생각하면서 쳐다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눈으로만 쫙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 일단 윗면 하나 생기겠지. 빨간색과 뭐 이제 써보면 얘는 D, B랑 A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고, D, B랑 C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윗면 하나 생기는 거야 일단. 자, 윗면 하나 생겼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놈 있을까? 자, 일단 뭐 이게 조건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 조건도 한번 생각해 보면 직선과 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보이냐면, 자, 면 D, P, F, H 요거 보이거든. 자, 지금 이거 뭐냐면 DB랑 DF, 빨간색 선이랑 노란색 선. 자, 직선 두 개가 있으면 평면 생긴다고 그랬잖아. 자, 저거에 의해서 이렇게 두부를 대각선으로 쫙 썰어버리고 요런 면이 하나 이제 생기겠지. 요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또 이제 직선과 점으로 한번 가볼까? 아니, 그 전에 요거부터 해보자. 점 4개가 만나면 또 하나 생기겠지. 점 4개가 만나면 뭐 아까는 빨간색 선 기준으로 이렇게 두부를 썰었는데 이번에는 반대 대각선으로 썰어버린 그런 평면이 하나 나오는 거네. 자, 그래서 어떤 놈이 나오냐면 A, E, G, C 요게 또 나올 거야. 얘는 말 그대로 점 4개로 생긴다. 뭐 사실상 점 3개만 찍어도 나올 수는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3개째 나왔고, 자, 이거 총 7개 나와야 돼. 4개나 더 찾아야 돼. 자, 또 뭐가 있을까? 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잘 봐봐. 면 A, D, G, F. 자, 어딘지 찾을 수 있겠어? A, D, G, F. 자, 이거를 A 기준으로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조금 복잡해서, 자, AD 면을 모서리를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딱 썰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를 앞에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썰었다는 거지. 자, 이런 면이 하나 있겠지. 앞에서 바라보면 AF로 샥 썰어버린 이런 면이 하나 있을 거야. 자, 그런 면도 나오고. 뭐 이거를 이제 구성을 적어본다면 점 A랑 DF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G까지 껴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거고. 또 뭐가 있을까? 이제 3개 남았어.
DGF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얘를 기준으로 대각선을 딱 썰었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 노란 선이 들어가려면 CD에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샥 썰어버리면 또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얘도 구성을 한번 적어보면 얘는 C랑 DF가 될 텐데 여기에 E랑 DF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될 거. 자 이제 두 개 남았네. 또 뭐 있을까? 자, 요런 면 나오겠지. 빨간색 선에서 2에다가 꽂았어. 이런 거 나오겠지. 삼각뿔을 만들어 버리는 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DB랑 E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 면 DBG가 있을 수 있겠지. DB에서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썰어버리는 면이 또 있을 수 있겠네. 그래서 얘도 DB랑 G 이렇게 해서 이제 면이 하나 생긴다. 얘기할 수 있겠네. 자, 요런 거 그러니까 뭐 잘 상상을 많이 해봐야 돼. 상상을 많이 해봐야 되고 너네 뭐랑 비슷하냐면 너네 6학년 때인가 쌓키나무 이런 거 했었지. 쌓키나무 기억 안 나냐? 쌓키나무. 나무 쌓는 거. 뭐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눈에 안 보이지만 난 봐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고 헷갈리지만 느껴야 돼.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좀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인데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노란색은 빼고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연습을 좀 할 때 노란색이 좀 어려운 거거든 사실. 노란색이 왜냐면 이제 완벽한 대각선이잖아. 이게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노란색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DB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DB만 놓고 봤을 때는 윗면이 있고 여기에서 E를 향해 썰어버리는 거, 여기에서 G를 향해 썰어버리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제 특히 노란색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 있잖아. 헷갈리면 어떤 느낌으로도 생각해 보냐면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근데 이 정면에서 바라본다는 게 지금 내가 그려놓은 거는 정말 앞면에서 바라본 건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 면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오른쪽 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오른쪽 면에서 바라보면 노란색 선은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것도 막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 있나 이렇게 평면도 그리고 막 이런 거 해본 적 있냐? 그치. 평면도 뭐 측면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막 해보는 거야 이제. 뭐 이렇게도 그려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어떤 면 하나 골라놓고 정면에서 바라본다. 이런 짓거리를 많이 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어야 돼. 내가 BF를 기준으로 아니다. 요 AE를 기준으로 약간 대각선처럼 바라볼게. 그러면 AE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게 보일 거냐면 AE가 될 거고 DH가 될 거고 BF가 될 거야. 이런 면을 바라볼 수 있겠지. 이랬을 때 빨간색 선이 어디냐면 빨간색 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노란색 선은 어떻게 생기냐면 D에서 F로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생긴 거를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평면도 측면도 등등 아무튼 이름은 정확하게 뭐 정면도 이런 말도 있나 아무튼간 어떤 방향으로도 바라보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 자, 그래서 뭐 지금 얘처럼 정확하게 면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또는 이렇게 대각선 쪽에서 바라보는 면도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길이 같은 것도 나중에 막 해결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 면의 길이를 뭐 한 모서리의 길이를 2라고 해볼게 얘를. 그럼 얘네는 전부 다 2가 될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요 길이는 대각선이니까 2루트 2가 될 거고 뭐 이런 거 있겠지.
그러면 요거 하나는 루트 2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요 루트 2는 또 어디의 길이냐?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대각선의 교점 한가운데 점이 있을 때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2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연습을 해봐야 돼. 근데 연습을 좀만 하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 언제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되게 쉬워지거든. 이게 샥 이렇게 머릿속에서 입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이게 헷갈릴 때는 실제로 나도 막 좀 이상한데 싶을 때는 일단 그려보거든. 일단 정면에서 또는 어딘가를 기준으로 딱 바라보는 그림을 그려보면 눈에 쫙 보여.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야.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입체를 평면을 가지고 우리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홀로그램 띄워서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평면이라는 종이 칠판 위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입체로 떠올려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게 헷갈리면 반대로 입체를 다시 또 다른 평면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눈에 조금씩 들어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거 앞으로 뭐 계속 하게 될 거야. 공간 도형하면서 계속 하게 될 테니까 이제 연습도 많이 해보자. 찍자. 안면도 포함되니까 뭐라고? 안면도 포함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앞면은 안 되지. 자, 앞면은 지금 이 앞면에 해당되는 건 요 점 두 개밖에 없잖아. 선 자체가 그렇지. 선도 포함이 되는 평면을 찾고 있는 거야. 선 중에 어떤 점 해버리고 있고 요 중간에서 이렇게도 되고 다 되는 거지. 자, 혹시 요거 272번에서 뭐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나? 이게 나도 첫 문제인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 첫 문제부터 이게 나온다고 싶을 정도로 약간 난이도가 있긴 한데 이제 그냥 공간 도형 앞으로 이런 거 할 거야라고 보여주는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자, 그럼 276번 오늘 풀게 될 문제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 초딩 때 많이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너무 헷갈리면 두부 몇 개 사다가 한번 썰어봐. 혹시 진짜로 두부를 썰어볼 거면 수학 때문에 한다는 걸 집에 알려야 돼. 갑자기 음식 갖고 장난치는 놈이 되면 안 되니까. 자, 276번 한번 봐볼게. 자, 그림도 잘 그려야겠네. 자, 일단 그림 안 그리고 할 수 있는지 우리 말로만 한번 해보자.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래. 자, 1번 보면 HI 찾아. 직선의 HI. 자, 찾았지? 자, 그 다음에 평면 CGHD. 앞면이네. 자, 이거 맞나 안 맞나? 만나지. H에서 만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은 CF 찾아. 저 뒤에 있지. 그 다음에 EI 꼬인 위치 맞냐? 예.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FJ 저 뒤에 있어. 자, FJ랑 CGHD 어디야? 앞면이지. 자, 앞면이랑 FJ랑 평행 맞나? 맞네. 좋고. 자, 4번 DHIE 오른쪽 면인 거지. 자, 그거의 평행한 모서리가 5개다. 자, 오른쪽 면이랑 평행한 모서리 다 찾아보자. AB, CF, GJ 이렇게 있겠지? 잠깐만. 네. 다시 잠깐만. DHI랑 자, 일단 자, 지금 A, B, C, F, G, J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왔고 자, 2개가 더 있어 보니까 뭐가 있을까? C, G랑 F, J 있겠지. 위아래로 이제 평행하는 거 요게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5개가 맞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부를게. 자, 오른쪽 면이랑 평행한 거 A, B, C, F, G, J
이렇게 좌우로 평행한 느낌. 그 다음에 위아래로 평행한 느낌이 CG랑 FJ 이렇게 이제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자 AD와 꼬인 위치 모서리가 9개다. 자, 찾아보자. 자, 그림 안 그릴 거니까 잘 따라와봐. 자, AD랑 꼬인 위치에 있는 것들 다 한번 찾아볼게. 자, 일단 왼쪽 면, 그러니까 앞면 쪽에서 한번 찾아보자. AD랑 꼬인 위치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앞면 쪽에서 찾아본다고 생각하면 AC랑 CD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빼고. 자, CG 어때? CG야 맞죠? 네? 아 아니지. 자, 걔는 저기 가면 만나겠지. 위로 올라가면 만날 거야. 그럼 빼야 되고. GH는 안돼. 얘도 만날 거야. 그러면 이제 앞면 쪽에는 없네. 자, 그러면 옆면 쪽으로 한번 가보죠. 옆면 쪽으로. 자, 오른쪽 옆면 쪽으로 가볼게. 자, AD야 지금 AD. 자, AD랑 꼬인 위치. 자, A, B나 D, E 같은 건 안 될 거고. HI 요거 괜찮지. HI 괜찮고. 자, 그 다음에 EI 괜찮지. EI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면으로 한번 가볼까? 왼쪽 면. 자, AD야 지금 하는 거. 자, CF 어때? CF 좋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CF랑 GJ 좋지. GJ 좋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FG. 이제 FJ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뒷면으로 보내버릴게. 자, 뒷면 쪽으로 이제 마무리해보자. 자, 뒷면에 이제 많을 것 같아. 자, 일단 EF도 되지. EF, BF 다 되지. 근데 B2는 평행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J 되고. 그 다음에 IJ 되고. 더 이상은 없어. 이거를 세보면 이제 8개야, 8개.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겠네. 천천히 연습해보면 돼, 이제 이런 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유형 3으로 이제 넘어가 보자. 자, 281번 볼게. 자, 서로 다른 두 직선 LM이랑 평면 알파, 베타, 감마가 어쩌고저쩌고 있대. 자, 한번 해보자. 자, 기억 보면 L과 알파가 평행이고 M과 알파가 평행이면 요 직선이 평행이다. 이거 맞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맞을까 틀릴까? 틀렸지? 자, 틀렸어. 자, 봐봐. 자, 밑바닥이 알파라고 해보자고. 자, 이거 평행하지? 얘도 평행하지? 그치? 근데 얘네는 평행하지 않지? 그래서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L과 알파가 평행이고 L과 베타가 수직이면 알파랑 베타가 수직이다. 자, 한번 해보자. 자, 밑바닥을 알파라고 해볼 거야. 자, 그럼 L 이렇게 이제 평행해. 근데 L과 베타는 수직이래. 그러면 이런 면이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야. 밑바닥이 알파, L이 평행해. 근데 L과 평행한 면이 있대. 얘를 베타라고 해보자. 그럼 얘랑 밑바닥은 수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수직 정도가 나오면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면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그려보고 들어가도 괜찮거든. 그냥 그려놓고 해보자 우리. 자,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알파를 밑면이라고 해보죠. 자, 그랬을 때 평행은 어떤 이제 직선 L이 있는 건데 L과 수직인 베타가 필요하거든. 그럼 요놈이라고 잡아놓고 베타를. 그랬을 때 이거 이게 L이면 알파랑 평행하고 베타랑 수직이야. 그러면 옆면과 밑면이 수직이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니은은 맞는 말이다. 꼭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 보면 알파 베타가 수직이고 알파 감마가 수직이면 베타 감마는 평행이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틀렸어.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보자. 여기 우리 모서리 봐볼게. 자, 알파가 밑바닥
베타 수직하지? 감마 알파랑 수직하지? 근데 얘랑 얘는 평행이 아니네. 수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직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고 있는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다음에 리을 L과 알파가 수직이고 L과 베타가 수직이면 뭐다 라고 이제 돼 있는데, 자 L과 알파가 수직이고 베타도 수직이래. 자 밑바닥 알파 이게 내가 직선 L이야. 자 그리고 나랑 수직한 어떤 면이 있대. 그럼 저놈이지. 그럼 저놈이랑 밑에 놈은 평행한 거네. 그래서 얘는 맞다. 꼭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거 네, 가볍게 샥 해보면 되고, 헷갈릴 때는 정육면체, 직육면체 그려놓고 해도 되고, 만약에 시험 볼 때 그림 그리기 귀찮다. 이 교실을 보면 돼. 교실을 보면 사는데 실제로 나 그런 거 많이 해. 나중에 공간 좌표를 하면 좌표 축이 나오거든.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 할 때 항상 나는 저기 봐. 그러니까 너네 기준으로 왼쪽 아래를 보는 거야. 왼쪽 아래를 보면서 요게 X축이고 요게 Y축이고 요게 Z축이야. 이렇게 실제로 나도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항상 이제 공간은 뭔가 수직 관련된 것들이 막 나온다. 또는 나중에 좌표축이 막 나온다. 왼쪽 아래를 보면 돼. 그러면 막 일치하는 것도 뭐라고? 일치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 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치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할 때는 일치도 좀 중요하게 나오잖아. 그때는 A, B, C 뭐 이런 거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공간 도형에서 일치 얘기를 잘 하진 않아. 그러니까 뭐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느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왜냐면 이제 식으로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식으로 풀 때니까 일치는 똑같은 직선이잖아.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냐면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이런 거를 이게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랑 얘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A, B, C에 대한 어떤 이제 식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고 약간 뭐 이럴 때는 이제 쓰는 건데, 지금은 이제 식으로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푸는 거다 보니까 일치한다고 얘기하려면 이제 그냥 뭐 같은 면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 크게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방금 너가 얘기한 거는 평행을 일치까지 생각하냐고 물어본 건가? 맞아. 알파랑 베타 같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리을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데 이거다라고 뭐 물어볼 수는 있겠지.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무조건 같은 건 아니니까 일단. 그럼 네 말은 일치할 수도 있는데 그럼 평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오케이. 그러면 서로 다른 평면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문제를 보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랑 서로 다른 세 평면. 이렇게 다른 평면이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오케이. 자, 혹시 모르니까 조심은 하자. 혹시 모르니까 직선이랑 평면 어쩌고 나올 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 조심은 하자. 근데 나는 일단 그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문제는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이쪽에서. 그러니까 일치를 별로 중요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확인은 하자, 우리 확인.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84번. 자, 요쪽부터가 이제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직선 AG가 있대. AG가 있고, BC가 있어. 자, 요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어쩌고저쩌고 있어. 자, 이 두 직선은 지금 어떤 관계야? 어떤 관계요? 꼬인 위치지, 꼬인 위치. 자, 꼬인 위치 두 개가 있는데 요놈 사이에 각이래. 평행이동 시켜서 붙여버리라 그랬지. 자,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주황색을 여기로 옮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나중에 그런 것도 하게 될 텐데 상황에 따라서 주황색을 저쪽으로 옮기기가 뭔가 빡세다 싶으면 오른쪽에 똑같은 걸 하나 더 그려. 그래서 보라색을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긴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할 건데 나중에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 한 칸 더 그리는 거야. 똑같은 놈으로 합동인 놈으로 한 칸 더 그려서 AG를 B땡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지금은 그러지 말고 BC를 저쪽으로 보내보자. 자, 지금 당장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노란색이랑 보라색 사이의 각도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자,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더 좋은 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어봐. 어떤 놈이 되나? 이렇게 이어봤어. 자, 그러면 여기가 수직되는 거 느껴져? 자, 이거를 평면으로 바꿔서 한번 그려볼게. 자, 지금 노란색이 이렇게 있고 빨간색, 보라색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여기가 A, B, G 이렇게 있는 거거든. 자, AD는 길이가 나와 있나? 자, 지금 284번 보면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3, 여기가 2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노란색 길이는 얼마야? 2지. 자, 그다음에 빨간색은 자 이제 또 뒷면을 봐보자고. 뒷면. 자, 빨간색은 정확하게 뒷면에 포함된 선이지. 뒷면에 포함된 선 DG니까. 자, 그러면 이놈의 크기는 지금 얘가 루트 3, 얘가 2야. 그러면 이거는 루트에다가 3 더하기 4 그러니까 루트 7 되는 거지. 얘가 루트 7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사실 이것만 알아도 얘 수직인 거 알고 있으니까 보라색 구할 수 있기는 한데 이제 보라색을 그냥 따로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직육면체에서 제대로 된 대각선은 루트에다가 요거 다 제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보라색 길이는 루트에다가 9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될 거야. 그러면 15인가? 루트 15? 루트 15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누구랑 누구 각도를 구해야 되냐면 보라색이랑 원래는 주황색이었는데 주황색을 노랑으로 옮겼어. 그럼 요놈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니까 요놈분의 전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내가 뭐 잘못했나? 미안. 내가 이 빨간색을 잘못 구했지. 여기를 잘못 썼지. 자, 이게 세로니까 여기가 3 돼야 되지. 3 세로니까. 자, 그래서 얘는 루트에다가 3 더하기 9 그래서 2루트 3인가? 자, 여기는 잘했냐고요? 제가 16이네. 얘가 4네 4. 다 잘못했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대 2대 루트 3이었던 놈이네. 1대 2대 루트 3. 자, 그래서 이제 꼬인 위치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꼬인 위치인 두 직선 사이의 각도를 구하려면 하나를 평행이동시켜서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그러면 노란색이랑 보라색이 생겼는데 저렇게만 놓고 보면 헷갈려. 무조건 삼각형, 가장 좋은 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본다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이제 오히려 땡큐인 건 D에서 G를 그대로 이어버리면 바로 직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찾기가 더 편한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고, 나중에 막 정사면체 같은 거 나오면 위에서 막 내리 꽂아야 되고 막 그러면 밑에 점 따로 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다고. 자, 그래서 직육면체 정도는 쉽다. 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수선 정리라는 게 나왔거든. 잠깐만 42쪽으로 다시 가볼게.
삼수선 정리 그리고 이면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삼수선 정리 일단 그림을 잠깐 볼게요. 그림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공중에 이제 P라는 점이 있는 거고, 자, 요런 선이 있고 이렇게 평면의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H고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사방 다 지금 수직인 상태거든. 자, 이 삼수장점이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얘기할게. 지금 직선이 세 개가 있잖아. 그리고 수직 관계가 또 세 개가 있다고. 이걸 완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간 피타고라스 느낌이야. 뭐냐면 노랑과 주황이 수직이면 보라가 수직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보라와 주황이 수직이면 노랑이 수직이다를 알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라와 노랑이 수직이면 주황이 수직이다를 알 수가 있다는 내용인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써진 대로 잠깐 보면 이 평면이 알파야. 자, 이랬을 때, 자, 1번 해가지고 P5랑 알파가 수직이고 OH랑 L이 수직이면 PH랑 L이 수직이다. 자, 색깔로 한번 구분해보면 지금 P5랑 알파가 수직이다. 노란색 얘기하고 있거든. 그리고 OH가 L이랑 수직이다. 그럼 주황색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보라색이 수직이다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수직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내가 알아내야 될 때는 이렇게 삼수선 정리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고, 2번을 보면 P5랑 알파가 수직이고 그 다음에 PH랑 L이 수직이면 OH랑 L이 수직이다 라고 하고 있어. 자, 이것도 색깔로 구분을 해보면 노란색이 수직이고 그 다음에 PH랑 L 보라색이 만족되면 주황색이 수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살짝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 일단 봐볼게요. 자, PH랑 L이 수직이고 OH랑 L 그 다음에 P5랑 OH가 수직이면 이게 알파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이제 봐봐. PH랑 L이래. 그럼 보라색이잖아. 그 다음에 OH랑 L이면 주황색이고. 자,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랑 주황이 수직이다 그러면 노란색이 수직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 그랬지. 그걸 여기로 가져와 볼게 일단. 요거야. 자, 근데 이제 뭐냐면 1, 2번과 3번이 다른 이유는 1, 2번은 시작 자체가 평면이랑 수직이라는 걸로 시작했어. 평면은 직선 두 개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두 개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로 보이지만 사실상 여기에 이 평면이 직선 두 개를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보니까 직선 세 개가 나오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얘는 마지막 결론이 평면과 수직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직선이 세 개가 따로따로 나올 수밖에 없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사실상 노란색이나 마찬가지인데 결론은 뭐냐면 삼수선의 정리를 만약에 뭐 너네가 뭐 수행평가 같은 데서 삼수선의 정리를 정확하게 뭐 적어봐라 라고 하면 3번은 이렇게 적어야 돼.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이다 그럼 바로 그냥 얘가 수직인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정확한 의미로는 P5가 OH, 그러니까 노랑과 주황이 서로 수직이라는 걸 알아야 평면까지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가 결론인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 세 조건이 나와야 평면이랑 수직이라고 하지 않아. 이 두 개 나오면 얘랑 수직이다 라고 이제 바로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수선의 정리는 딱 이 그림을 기억해. 이 그림을 딱 기억하고 지금 수직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셋 중에 두 개가 만족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수직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돼. 그게 삼수선의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4번의 이면각이 있는데 요거는 그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지금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면과 면 사이의 각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면과 면 사이의 각. 자, 내가 이 책을 보여줘 볼게. 자, 이 면이 이렇게 있어. 그럼 딱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30도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두 면, 이 면의 각은 30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면과 면의 각을 재는 방법은 없어. 알려주지 않으면. 그러면 이 각이 30도, 그러니까 정면에서 바라보면 30도인데 이게 30도라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할까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우리가 옆에서 볼 수 있는 이 두 직선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 두 직선이 있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책으로 보여줬으니까 옆면을 볼 수 있는 거지만 평면이라는 건 원래 영원히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옆면을 볼 수는 없는 거야. 평면의 옆을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결론 얘와 같은 자격을 가진 두 직선이 필요한 거고 결론은 그게 뭐냐? 이 교선이 있지. 교선과 수직한 두 개가 있어야 돼. 그 두 개 사이의 각도가 이면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교선과 수직인 보라색 두 개가 있어. 이 두 개를 발견을 해서 그 두 개 사이에 이 보라색 사이의 각도를 재면 그게 이 면과 면 사이의 각도다 라는 얘기가 이제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요 하나 다시 그려볼게. 얘는 수직이니까 너무 뻔하기는 한데 자, 옆면과 아랫면은 수직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자, 그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얘가 교선이잖아. 옆면과 아랫면이야. 얘가 교선이거든. 그러면 교선의 수직한 얘 수직하지. 얘도 주황색이 수직하지. 요 둘 사이의 각도를 재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막말로 딱 이거를 만약에 내가 옆으로 돌려서 볼 수 있다면 옆으로 돌려서 봤을 때 내 눈에 나올 이 직선을 찾는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거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저절로 보여 이게. 그래서 문제로 얼른 가볼게. 지금 몇 분이야? 9시 48분이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유형 5로 가볼 거야.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번은 아니고 지난 주말에 이제 처갓집 식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뭔 얘기하다가 나 그 달려 만드는 얘기를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했었나 봐.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얼마 전에 이제 한 일단 1년은 더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번 학기랑 다음 학기 미적분 2까지는 일단 해야 되니까 최소 1년 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는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확통 만들면 이제 끝나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장모님이 갑자기 아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였어. 아 이게 그럼 뭐 몇 년이나 더 해야 돼? 그러길래 아니 정확하게 지금 너네 이제 학년 얘기하면서 지금 고2 애들이 고1 때 그 수업 진도 나가는 만큼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제일 빠른 거다. 더 이상은 만들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장모님도 맨날 그러니까 나는 맨날 막 새벽 2시, 3시 이렇게 퇴근하거든. 그러니까 집에 도착하면 그 정도 돼 항상 남아서 뭐 만들다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와이프는 아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하는데 이제 가끔 우리 집에 오실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시나 봐 주무시다가. 그럼 다음날 맨날 어제는 좀 늦게 왔던데 뭐 이럴 식으로. 나는 어제 조금 일찍 온 편인데 뭐 혼자 생각하고 뭐 그러는데 뭐 아무튼 파이팅을 해보자. 나중에 기하든 문제는. 아무튼 290번 보자. 자, 결론은 내가 목숨 걸고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목숨 걸고 만드는 달려니까 잘 따라와야 돼. 달려를 미친 듯이. 자, 290번 볼게요. 되게 이제 유명한 문제인데 잘 그려야 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길이들을 좀 적어보면 AQ가 3루트 2, 그 다음에 HQ가 루트 6, 그 다음에 PH가 2루트 3인데 AP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자, 지금 저게 공간적인 거 보이지? 저 직선들이 한 평면 위에 있는 사각형이 아니니까 사각형이 아니야 얘는. 자, 근데 지금 대충 보니까 수직 두 개 보이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거든. 우리는 삼수선 정리 그림을 떠올리면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PQ랑 AQ가 수직이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저 선을 긋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오른쪽 직각삼각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주황색의 길이는 루트에다가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 그래서 3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래 놓고 이제 왼쪽 면이라고 해보자. 자, 요게 직각이등면 삼각형이 돼버린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AP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니까 3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곱해가지고 6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야. 뭐 이럴 때 쓰는 거야 삼수선 정리를. 그래서 공간적으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간적으로 선 4개가 있는 상황인데 수직 2개가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삼수선 정리 그림 자체를 기억하라고 그걸 떠올리면서 여기서 이렇게 딱 그어버려. 그러면 이 주황색과 AQ가 수직이다 라는 게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삼수선의 정리는 수직 2개가 보였을 때 샥 하나 그어버리면 그 놈도 수직이다 가 삼수선 정리의 결론인 거야. 자, 바로 293번. 자, 요것도 이제 또 대표적인 문제.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길이는 2, 4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밑바닥에 대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수직이다 라는 선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야. 자, 이랬을 때 DI의 길이를 구하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 길이를 구하니까 우리는 그냥 중3 때 중2 때 피타고라스 배우고 중3 때 삼각비를 배웠잖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계속 직각삼각형 거의 다. 그냥 고1 때도 그랬고 고2 때도 삼각함수 하면서 또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직각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소리고, 그 말은 주황색이 포함된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느껴지는 삼각형이 있나? 요거. 자, 요런 게 이제 떠오른다고, 요런 게. 자, 그럼 봐봐. 주황색은 수직이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보라색은 수직인 거 당연히 알 수 있지. 그러면 뭘 알 수 있냐? 이 녹색이 이 G의 수직이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야.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러면 보라색과 녹색을 알면 끝나는 거라고. 자, 지금 그림은 요 I가 되게 뭐 중점처럼 그려져 있지만 책 보면은 완전 쏠려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보라색 길이는 2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따로 가져와 볼게요 일단. 자,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일단 보라색 있고. 자, 그리고 따로 띄워와서 그리는 것도 되게 잘해야 돼. 1학년 때부터 막 어떤 그림 나오면 막 따로 떼어와서 그리고 막 그런 걸 많이 보여줬었는데 그런 거 진짜 잘해야 돼. 그러니까 공간으로만 보면 헷갈린다고. 자, 그러면 일단 보라색 길이는 2라는 거 알 수 있어. 녹색만 알아내면 되거든. 자, 녹색을 알아내기 위해서 밑면 잠깐 봐볼게. 밑면. 자, 왜냐면 녹색이 밑면에 있는 놈이니까 그런 거야. H, F, G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2G가 되는 거고.
자, 녹색은 분명히 H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수직한 요 길인 거지. 요거를 알아내는 거야. 이거 알아내는 건 뭐 너무 쉽네. 뭐 소공식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생각나지. 자, 넓이 측면으로 볼게. 넓이. 자,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4야. 자, 그 다음에 이 G는 자, 1대 2대 루트 5니까 2 루트 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 녹색을 X라고 하면 자, X 곱하기 2 루트 5가 2 곱하기 4랑 같은 거지. 밑면 높이 곱한 거야. 자, 밑변 높이. 자, 그러면 2 날려버리고 X는 루트 5분의 8이다. 아니고 4지.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녹색이 루트 5분의 4가 되는 거고 이제 끝이 나네. 자, 그럼 주황색은 루트에다가 4 더하기 5분의 16이 되는 거고 루트에다가 5, 4, 15분의 36 그러면 5분의 6 루트 5 요게 주황색의 길이가 되겠네. 자, 이렇게 얘도 이제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녹색이 요놈의 수직이다 를 발견을 한 거야. 자, 재밌었고 그 다음에 자, 두 평면 이름은가 이게 나온 거고 296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면이 있냐면 세 개의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이런 면이 있는 거야 지금. 자, 얘랑 밑바닥이랑 이루는 각도야. 얘랑 아래 요 각도를 구하는 얘기야. 자, 면 사이의 각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면 사이의 각도를 구하려면 교선에 수직한 두 직선을 뽑아내야 된다 그랬다고. 자, 그럼 교선이 어디냐면 요게 교선이잖아. 인면과 주황색 면의 교선은 요놈이야. 그러면 주황색 면에서 저놈이랑 수직한 거 그리고 밑면에서 저놈이랑 수직한 직선 두 개를 뽑아와야 돼. 이게 지금 정육면체지. 자, 정육면체니까 자 일단 이 주황색 정삼각형인 거 알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먼저 해볼게. 자, 이렇게 대각선의 교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면 얘 보라색이랑 수직인 거야. 그리고 저 H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얘도 이렇게 수직인 거지. 요 두 개의 각도를 찾으면 되는 거야. 주황색과 노란색의 각도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요거를 이제 잘 바라봐야 되는데 일단 요게 바로 대답해 볼게. 얘랑 얘가 있는데 자, 가운데 점을 I라고 해둘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I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H가 되는 거야. H가 저 뒤에 있는 거야. H.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지금 주황색 길이 구해야 돼. 아니, 각도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각도 구하라고 그랬고 뭐 코사인 세타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건 변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잖아. 얘가 수직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놈 지금 변의 길이가 안 나왔으니까 A라고 해볼게. 뭐 1이라고 해도 되고 얘 A라고 해봅니다. 자, 노란색 길이 구할 수 있지. 자, 이 노란색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자,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으니까 대각선은 루트 2A가 될 거고 그놈의 절반이니까 얘는 요게 될 거야. 자, 그러면 A 보내버리면 2대 루트 2라는 거 보이지? 2대 루트 2 아니면 뭐 그냥 뭐
a 날렸고 양변에 2 곱한다고 생각하면 2 루트 2 될 거야. 그럼 얘는 루트 6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2다. 그러면 루트 3분의 1인 거고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같은 경우는 두 면 사이의 각을 구하기 위해서 교선에 수직한 두 직선을 뽑아왔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직선 길이들 잘 보면서 이제 구하면 되는 거야. 쉽지? 자, 몇 분인가? 어이구 10시 넘었네. 10시 2분. 가시면 안 되는데. 자, 가자. 태경쌤. 아, 없지. 아니. 전화가 왔었는데.